매도 가능 증권 처분과 관련된 거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은 양도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에 다른 점이 있었잖아요. 그 비교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비교해서 다른 점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교재에는 수록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드린 그 PDF 파일 부분에 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랑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린 슬라이더 파일 4개 중에요. 하나가 요 내용이에요. 자, 요건 왜 붙여드렸냐면 교재 부분에 매도 가능 증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가 된 원리 부분 설명하려고 요거를 따로 붙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쓰는 걸 조금 최소화시켜 드리려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현재 이익이나 손실이 사실상 실현됐다고 봐야 되겠죠. 앞에서 매도 가능 증권을 결산할 때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평가와 관련해서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 손익은 사실상 내가 12월 31일에 시장에 가서 팔면 이만큼은 팔 수 있다라는 금액을 파악해서 그 금액으로 바꿔주는 행위가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가로 인해서 들어오는 손실이나 이익은 사실상 실현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실현 상태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분은 미실현이 아니라 무엇이다? 실현 상태예요. 그쵸? 내가 돈을 받거나 또는 손해를 보건, 아니, 돈을 받고 그 받은 돈이 이익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손해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현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실현 상태라고 해서 어디에 갖고 있었던 거? 자본에 가지고 있었던 거.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 해야 된다?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드디어 내가 시장에 팔았으니까. 됐어요, 여러분? 내 고객 처분 때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게 되면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이 부분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반영되어 있는 금액만큼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 금액에 대한 부분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장부 금액과 세트라는 거죠, 여러분. 세트로 무엇 하시라? 이 평가손익도 같이 없애주셔라. 반영해라. 그리고서 무슨 부분? 처분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요거까지 반영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우리 영업의 손익 계정을 처리해라. 그리고 그 영업의 손익 계정은 무엇이다? 내가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다, 손실이 생겼다. 근데 이걸로 공식화시켜서 회계 처리한 결과물을 맞춰보니 뭐라고 얘기하더라? 네가 처분한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얼마에 팔았다? 여러분 취득은 12,000원에 했고요. 중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평가 금액은 9,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처분한 금액은 11,000원이래요. 그럼 여기에 처분한 금액 11,000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취득한 금액은 얼마이다? 12,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과정 중에 우린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위 말해서 처분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발생된 게 있었다라면 그 부분은 무엇 하셔라? 재고자산 판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처분 이익이나 손실에 가감하셔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빼주셔라. 자, 근데 저는 수수료 얘기한 건 없으니까 이 부분은 0. 자, 그러면 저는 11,000원에 팔았는데 살 때 12,000원짜리였대요. 그래서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자리가 무엇이면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양수가 나오면 무엇이고 이익이고 음수가 나오면 무엇이고 손실이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죠. 그러면 이 원리는 동일해요, 여러분. 아이고, 손실을 너무 마음이 급하게 썼네요. 우리 음수라고 써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면 손실. 그럼 여러분 지금 11,000원에서 12,000원을 빼면 음수가 나온 거 아닌가요? 얼마? 1,000원. 자, 그러면 이 1,000원만큼 우린 무엇이다? 너는 처분해서 손실이 나오겠구나. 자, 일단 결론 내드렸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자, 취득원가 12,000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00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차변에 현금 12,000원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가라는 걸 했다. 그래서 평가에서 공정가치를 시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 9,000원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2,000원의 유가증권이 9,000원을 바뀌려면 우리는 3,000원에 대한 가치가 무엇되었다? 하락된 것만큼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을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느 변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0원을 기록하겠죠. 그리고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라고 결론을 낼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뒤에 나는 팔았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얼마 받고? 11,000원 받고요. 자, 그리고 현금 받았는지 통장으로 받았는지 요건은 써주실 거고 그러면 지금 요걸 받고 팔았으면 내가 갖고 있었던 유가증권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평가를 함으로써 유가증권이 재무상태표에 얼마가 기록되어 있다? 9,000원. 그리고 우리 재무상태표 자본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 기록되어 있다? 3,000원. 자, 요거를 세트로 다 같이 없애라는 거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다, 부채이다? 자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에 써주시면 돼요? 차변의 자산을, 대변의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죠. 9,000원을. 그래서 9,000원 없애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부분, 우리 자본 계정에 갔더니 기록되어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였다? 3,000원. 같이 없애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세트로 같이 없애야 되겠죠. 다만 얘가 평가 이익이면 차변에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이익은 차변에 가야 상계가 되고 평가 손실은 대변에 가야 상계가 되는 것 뿐이겠죠. 그러면 세트로 없앴습니다. 그럼 여러분 9,000원과 3,000원을 더해보면요. 얼마예요? 대변의 합계는 12,000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차변에 얼마 받고 팔았다? 우리 11,000원 받고 팔았다. 그럼 11,000원 기록했겠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안 남아요? 나 누구 팔아서?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아서 무슨 부분? 손해보고 팔았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분 손실 1,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아까 제가 여기서 기록할 때 처분 금액 얼마? 11,000원이었고 취득원가 얼마? 12,000원이었고 그래서 손실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1,000원. 자, 그럼 여러분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부분? 자산을 팝니다 라고 하면 앞에서 배울 땐 내가 처분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취득원가를 빼는 게 아니라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장부 금액을 빼라 이렇게 배웠어요. 만약에 이거대로 한다면 우리 처분 금액은 얼마이고 11,000원이고 장부 금액은 얼마이고 9,000원 바뀌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손실일까요? 이익일까요? 오히려 이익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익이 2,000원이 났다고 자꾸 분개를 하세요. 그러면 평가 손실 3,000원을 없앤 적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실상 이익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12,000원 주고 샀고요.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과정 중에 평가만 한 거죠. 근데 그 평가는 실제 실현된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다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돼서 장부에 있었던 이 금액을 제거하면서 내가 미시험 보유손익이라고 갖고 있었던 평가 손실이나 이익도 같이 세트처럼 없애줘라. 그럼 결론적으로 그 두 개가 세트처럼 없어지면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주고 샀던 금액을 얼마 받고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매도 가능 증권은 다른 자산들은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고 얼마입니다라는 거로 회계 처리하지만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처분의 금액과 취득의 원가와 두 개를 비교해서 차이만큼이 결과론적으로 처분 이익인지 손실로 남겨지는 분계가 되어 있어야 올바른 분계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내가 갖고 있었던 미실용 보유 손익인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을 장부에서 무엇하셔야 같이 제거를 해야만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손익계산서를 경유해서 왔었으면 내가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벌써 과거 이익에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장부 금액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손익계산서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평가 이익과 손실이. 그냥 자본에만 덩그리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익이나 손실은 산 금액과 팔은 금액의 차이만큼만 반영돼야 원리가 맞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금액의 차이만큼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세금을 더 내거든요.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건 1,000원밖에 이득을 본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1,000원 손해를 본 꼴인데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잘못되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금액의 차이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취득 원가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이게 또 계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론 문제에. 그럼 이걸 분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무슨 부분? 우리 처분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없다. 그럼 처분 금액과 누구 찾아서? 취득 원가 찾아서 무엇 하셔라? 이익인지 손실인지 끝내주셔라.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사지선다는 1, 2, 3, 4에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계산하셔서 답 찾으면 끝나는 거죠. 분개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원리를 전체를 보여드리는 건 내가 전산에 가서 입력할 땐 업무를 볼 때는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니까 다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져 있는 가정 가지고 저희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재에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제가 위치 좀 잠깐 뭐 좀 하나 바꿔놓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교재 나와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2020년도 9월 10일에 매도 가능 증권 100주를 주당 공정가치 6,000원에 샀고요. 자, 2020년 12월 31일에 매도 가능 증권 한 주당 공정가치 8,000원으로 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6,000원 주고 샀던 주식을 얼마로 평가했다? 8,000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가 2,000원이 무엇되었다? 가격이 올랐다가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2,000원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원 상승했고요. 자, 그것만큼 우린 무엇했을 것이다? 평가 이익을 계산했겠죠. 몇 주요? 100주. 그래서 100주 곱하기 2,000원 하면 20만 원의 회계 처리가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제 2020년 12월 31일에 나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의 회계 처리를 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장부 금액이 얼마로 매도 가능 증권이 바뀌었을 것이다. 여러분 100조 곱하기 8,000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80만 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회계상거래 쪽으로 내려오시면 자, 취득 원가와 처분 금액을 비교해 보았더니 처분 금액이 더 크다. 자, 2021년도 9월 10일에 매도 가능 증권 1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무엇하였다? 팔고 대금은 주금이라는 건 여러분 주식의 금액의 약자이겠죠. 그래서 주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주 곱하기 7,000원 하시게 되면 얼마가 입금되었다가 네, 여러분 7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예금 무엇 하시고 증가시켜 주시고. 자, 근데 처분한 금액은 얼마이다? 7,000원. 자, 근데 취득한 원가는 얼마이다? 6,000원. 자, 그러면 지금 취득한 원가보다 처분한 금액이 크니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이익 얼마가 날 것이다? 1,000원, 우리 지금 현재 1,000원이니까 1,000원에 우리 몇 주? 100주를 곱해주시면 10만 원의 이익이 나겠네요. 정말로 그 10만 원의 이익이 나는지 결과의 회계 처리가 그럼 맞춰보시죠. 그러면 저는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80만 원 대변에 무엇해라? 감소시켜라. 제거시켜야죠. 여러분 팔았으니까. 그래서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분과 세트인 게 있었죠, 여러분. 누구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 20만 원. 자, 이것도 무엇 해주셔야 된다? 장부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 자본 계정에 가 있었겠죠. 그럼 대변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차변으로 보내서 상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에서 제거한다 또는 상계한다. 세트로 묶어서 없애주셔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변에 하나, 차변에 하나 해서 장부에 있는 정보는 제거했습니다. 얼마 받고 팔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70만 원. 돈은 뭐로 받았다? 보통 예금.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7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차변의 합계는 얼마가 된다? 9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차변과 대변 합계는 같아야 되죠. 그럼 대변에 누구를 쓴다? 나 매도 가능 증권 무엇해서? 처분해서 무엇을 받다? 이익을 받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얼마? 10만 원 기록하시면 되죠.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1,000원에
몇 주 곱하기 100주에서 나온 금액 얼마? 우리 10만 원과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분기 처리가 공식처럼 말씀드렸던 그 원리대로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야 회계 처리가 올바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써드리는 건 회계 처리 부분의 원리 때문에 써드리는 거지 공식 따로 회계 처리 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우린 반드시 장부에서 같이 제거해 주셔라. 그럼 이제 그 다음 사건도 볼게요. 자, 그 다음 부분. 자,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 위에는. 그러면 아래쪽에 와서 회계상 거래만 보시면 되겠죠? 자, 취득 원가와 처분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취득 원가가 더 크다. 자, 2021년도 9월 10일에 매도 가능 증권 100주를 주당 얼마에? 우리는 5,500원에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500원에. 자, 그리고 주금은 보통 예금의 입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100주 곱하기 5,500원 하면 저는 보통 예금에 얼마의 돈이 들어온다? 55만 원의 돈이 들어온다. 근데 이 주식은 원래 얼마 주고 샀다? 6,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취득 원가는 6,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우리는 더 손해를 보고 판 거죠, 여러분. 그래서 500원만큼 우리 무엇이다? 손실이 발생했다. 너가 손해보고 팔았구나.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기에 주식수 몇 주이죠, 여러분? 100주. 그러면 500원에 100주를 곱해주시면 우리 금액은 얼마가 나온다? 5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손실 5만 원의 결과로 분계가 성립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2020년 12월 30일을 회계 처리함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부의 금액은 얼마였을 것이다. 80만 원이었을 것이다. 8천 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차변에 있었던 장부 금액 80만 원, 대변에 기록해서 자산을 무엇해 주시면 되고요.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무엇 하신다? 제거해라. 자, 그래서 우리 어느 변에? 차변에 상계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모여있는 계정 과목은 실현되지 않은 보유 손익이 모여있는 부분인데 우리 무슨 부분? 실현이 되면 그럼 실현은 처분하거나 매각하거나 양도하거나 우리 하나는 폐업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폐업하거나 그러면 완벽히 0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다 장부에서 무엇한다? 상계한다 또는 없애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완벽히 없애야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을 기록합니다. 근데 내가 받은 돈은 얼마이다? 55만 원. 자, 그러면 받은 돈 55만 원과 평가이익 20만 원 더해주면 75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 대변의 합계는 현재 얼마이다? 80만 원. 그럼 그 5만 원은 뭐니? 나 처분했는데 손해보고 팔았어.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손실이라고 써줬어요. 영업의 비용이겠죠. 네, 영업의 비용 5만 원이라고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계정 과목 때문에 계속 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손으로 연습하거나 공부하실 땐 영업의 비용이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저처럼 저렇게는 안 쓰셔도 돼요. 판관비하고 제조 원가 부분만 잘하세요. 코드가 틀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아까 여기서 계산했던 금액이랑 다른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장부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것까지 무엇한다? 제거한다. 자, 전산세무 2급 교재 79페이지 하단 쪽에 가시면 예제 2번이 있어요, 여러분. 요게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제 연습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두더지 상사는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요. 기말의 평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결산일의 회계 처리. 자, 그래서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고 현금으로 처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취득가액을 보니까 2020년도에 4월 24일에 샀는데 5천만 원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2월 31일에 5,200이 시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시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얘기한다고요? 공정가치.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 공정가액, 시가. 자, 그러면 저희는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얼마로 바꿔주셔야 돼? 5천만 원짜리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로? 5,200만 원짜리로 변경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무슨 부분? 200만 원이 무엇되었다? 가격이 상승되었다라고 해서 무엇을 했을 것이다? 자산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자산을 증가시켜주고요. 우리는
평가와 관련된 무엇이 발생했다?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처리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2020년도 12월 31일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붙여드린 거죠. 그래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우리 어디에 속한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게 속한다? 그래서 제가 이쪽은 타이핑을 치면서 졸았나 봐요.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진 게 있죠? 제가 수업 자료가 해년마다 같지는 않아요. 수업할 때마다 해년마다 다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수업으로 뺐었는데 이번 수업엔 제가 포함해서 수업을 하는 거라서 다시 수정을 했더니 이렇게 오타를 해놨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부분이 기존의 강의가 있는 게 밑에 있을 거예요. 기존에 수업 받았던 분들 거. 그 수업하고 지금 내용하고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데 예제라든지 설명할 때 설명드린 부분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네, 책에 있는 거는 같겠죠. 네, 문제가 바뀌지 않았으면. 자, 그래서 여기 200만 원이고요. 여러분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이런 교재는 올바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타이핑 치면서 오타 낸 거니까. 그래서 200만 원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금년도 2021년도 8월 20일에 4,700만 원에 무엇했다? 처분하였다. 하나는 5,400만 원에 무엇했다? 처분했다. 그리고 A와 B를 줬어요. 그럼 이런 결론적으로 뭘까요? 내가 지금 현재 5천만 원 주고 샀던 부분에 대한 유가증권을 4,700을 받고 팔았을 때와 5,400을 받고 팔았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해봐라는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A 형태와 B 형태의 회계 처리를 해봐라. 그러면 저희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A부터 볼게요, 여러분.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과 손실은 무슨 금액과 무슨 금액의 차이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내가 얼마 받고 팝니다라고 하는 처분의 금액과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취득의 금액으로 결론이 난다. 그래서 지금 처분가액은 4,700, 근데 취득가액은 5,000. 그럼 여러분 우리 4,7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우리 뭐가 나온다? 음수. 자, 음수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손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처분 손실이 나오겠구나. 그럼 분기도 이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전년도 평가에 의해서 장부의 금액은 얼마로? 5,200만 원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본에 누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여기다 평가 이익이라고만 쓸게요. 네, 평가 이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200만 원이 무엇되어 있을 것이다.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 무엇 하셔라? 처분할 때 없애라.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무슨 금액? 장부 금액 5,200만 원이 상계가 되겠죠. 그래서 장부의 금액을 상계하시고 근데 이와 세트로 있는 누구요? 대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평가이익 200만 원을 무엇 하셔라? 우리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라. 그러면 여기에 200만 원을 기록하겠죠. 자, 얼마 받고 팔았다고요? 4,700. 뭐 받았다고요? 현금. 그러면 현금 4,700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차변의 합계를 보니 4,900이거든요. 그럼 대변의 합계는 현재 얼마이고 5,200이고 그럼 5,200과 4,900의 차이는 얼마이다? 우리는 300. 근데 지금 차변이 모자른 상태죠. 그래서 나는 매도 가능 증권을 무엇하고 처분하고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분계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계를 하다 보면 차변과 대변은 항상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를 팔았다라는 분계를 하실 때는요. 장부라든지 뭔가를 없애는 행위 또는 받았다라는 부분 또는 주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다 쓰시고 차대를 맞추시면 돼요. 그럼 그 결과가 이익이나 손실로 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처분의 분계를 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대변이 더 쓸 게 없다. 그런데 대변 금액이 더 크다. 그럼 그 금액으로 차변을 맞추는 거고요. 차변의 금액을 다 썼다. 그래서 차변이 더 쓸 게 없다. 근데 차변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대변에 누군가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원리를 맞춰서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분 손실 300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B 형태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B 형태. 자, 그래서 B의 형태를 갖습니다. 자, 이번에 5,400 받고 팔았다. 그러면 처분한 금액은 얼마이고? 5,400.
자, 그런데 사온 금액은 얼마이고? 5천. 그래서 나는 얼마의 이익이 생겼다? 400. 양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분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장부의 금액은 5,200으로 계산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있었던 장부 금액 5,200만 원을 무엇 하셔라? 우리 제거하셔라. 그래서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을 무엇 하셔라? 우리 상계 정리하셔라. 그러면 차변에 쓰겠죠. 자, 돈은 얼마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4,700이 아니라 5,400이 맞아요, 여러분. 교재는 맞게 되어 있을 거고요. 자, 5,400만 원 받았겠죠. 그럼 여러분, 5,400만 원에 200을 더하면 우리 차변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5,600이 되죠. 근데 지금 대변은 더 기록할 게 없었거든요. 장부 금액 정리하면서. 그러면 5,200이에요. 그럼 400이 지금 현재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부분? 내가 매도 가능 증권을 무엇하면서 처분하면서 무엇하였다? 이익이 생긴 것이다. 우리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에 써요, 여러분? 우리 대변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처분이익 4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계산의 공식처럼 만들었던 처분 이익에 400인 거랑 딱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A 형태, B 형태 모두 다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세요. 네, 세무에 가면 두 가지 다 병행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는 재평가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최초평가 문제 당연히 내면서 그리고 처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 평가했던 걸 처분하라고 내겠죠. 그래야 우리가 가치 없앤다는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 슬라이더는 PDF 파일에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어디에 속하는 자산이죠, 여러분? 요 부분은 우리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 속하는 자산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최초에 취득했던 시점에는 우리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에 속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취득하는 과정 중에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무슨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을 처리해라.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난다.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단기에 비용 처리하고 끝내세요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원가로 가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죠. 자, 기말에 평가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죠, 여러분. 또는 시가로 평가한다.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같은 말.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은 공정가치로 한다. 누구와 동일하게? 단기매매 증권처럼.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처럼 똑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나 예외적으로 시장성이 무엇한 없는 유가증권은 원가로 평가한다. 자, 이 원가라는 건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의 원가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회계 처리가 있다 없다? 회계 처리가 없다. 누구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을 뭘 쓸 거냐? 자,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근데 이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길게 갖고 있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록 실현되지 않았으나, 여러분 이것도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근데 실현되지 않았으나 어디에 반영하고 끝내겠다. 우리 이 부분은 어차피 길게 안 갖고 있으니까 1, 2년 사이에 소매에서 오래 샀다가 연말에 평가를 맞이했지만 내년에는 팔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의 관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식은, 이런 단기매매 증권은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반영하고 끝내라.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반영하고 그리고 영업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자. 자, 그런 반면에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간 갖고 있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가라는 걸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최초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재평가가 무수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손익계산서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 어디에 써주시면 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다른 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처분 손익에 대한 건 둘 다 손익계산서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실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으로 쓰시고 우리는 영업의 손익계정으로 정리해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으로 쓰시고 영업의 손익계정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달라질 건 없죠. 다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는 내가 팔은 금액 처분 가액에서 무슨 금액을 빼서 장부 가액을 빼서 무엇 하시면 된다?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따져보시면 된다. 수수료 비용 있으면 당연히 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도 처분할 때 반드시 장부에서 무엇 해야 되니까?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내가 팔은 처분 가액과 누구의 차이만큼이 손익이다? 산금액. 그래서 취득 원가와의 차액만큼이 처분 손익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다른 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개 비교 대치해 주실 것. 사지선다 풀다 보면 이 비교 대치가 계속 글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네, 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산회계 1급 교재 86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제가 있을 거예요. 네, 예제, 사지선다 예제. 자,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찾으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자, 단기 매매 증권이 무슨 부분?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무엇한다? 분류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 네, 해야 된다고 했고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럼 누구는 빠져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무엇으로 우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거 맞죠? 그리고 원칙제도 붙어 있으니까 무슨 하자 없죠. 근데 문제는 만기는 안 들어오죠. 네, 만기 보유 증권은 무엇으로 가신다? 우리 상각 후 원가로 간다겠죠, 여러분? 네, 그걸 취득 후 원가라고도 해요, 여러분. 우리 상각 후 원가법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요. 옳은 것은 찾아달라고 했네요, 여러분. 네, 옳은 거 찾아라니까 답은 벌써 나온 건가요? 1번이었죠. 2번은 틀렸고. 자,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미실현 보유 손실은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 항목으로 처리한다. 틀린 말이겠죠, 여러분. 자,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미실현 부분은 우리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는 게 맞죠. 그쵸?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미실현 보유 이익은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가야 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어디로 가야 된다?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가야 되죠. 그럼 3번도 틀렸네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맞으려면 매도 가능 증권을 제거했어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결과가 순이익에 영향을 주니까. 자, 네 번째,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무엇 하셔야 된다? 분류하여야 된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개정 과목 분류에 대한 정의 얘기네요. 네, 정의 얘기. 그래서 4번은 요 글씨가 바뀌어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고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는 장기까지 갖고 있을 것이며 언제든지 내가 팔겠다라고 하면 시장에 내다 팔 거죠, 여러분. 네,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었습니다. 유가증권의 문제는 지금과 같은 패턴 문제가 글씨를 조금씩 바꿔서 여러분 무엇한다? 지속적으로 출제가 돼요. 네,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의 특징이라고 하는 문제도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산회계 1급 쪽 관련된 부분의 교재까지 무슨 뭐 투자자산 쪽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만기보유증권을 좀 할게요. 만기보유증권은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할 유가증권을 샀다 이러면 차변에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분개하는 문제까지만 내고 더 이상의 문제가 없어요. 아까 정의 정도 내는 거 말고는. 근데 이제 세무급수에 가면 이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